먼저 광민규 배우님부터 차례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들. 창밖은 겨울에서 공서구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영애 역의 한선아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밖은 겨울 연출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픈 채팅방에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님께서 두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해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영화가 촬영이 되었는데요. 그때 촬영은 어떠셨는지, 또 촬영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여쭈셨습니다. 광민규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촬영하면서 진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이제 마산과 창원이 있죠. 그 도시들과는 또 너무 사뭇 다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면,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일종 대형 면허를 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는 역할을 태어나서 또 맡을 수 있을까? 버스 기사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설레이면서 운전 면허도 따고, 또 탁구도 레슨을 받아서 탁구 실력도 늘고, 그리고 또 여기 한선아 배우님을 팬으로만 있다가 이제 만나서 같이 연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해에서 촬영 어떠셨는지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고향이 부산인데 진해라는 지역을 그 벚꽃 명소로만 알고 있었어요. 봄에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갔더니 되게 조용하고 뭔가 아늑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고요하고 좀 서정적인 곳이었어서 시나리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고, 또 그곳에 가면 실제로 제가 양영애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촬영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너무 많았는데 이게 3년 전에 촬영을 했던지라 사실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저도 이 영화 덕분에 탁구를 좀 배울 수 있었고, 또 몸에 안 좋은 것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양영의 캐릭터가 흡연하는 캐릭터여서 흡연 연기에 또 첫 도전을.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서 좀 약간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그게 굳이 뭐 에피소드를 꼽자면 그런 경험도 해보고 즐거웠습니다. 앞서서 짧게 탁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영화의 주요한 장면을 차지하는 탁구를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말씀 조금 두 배우님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우 독립영화 촬영을 저는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여건이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탁구 레슨을 직접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탁구 채도 좋은 걸 사주시고, 감독님이 탁구를 엄청 잘 치세요. 감독님 가족분들이 탁구를 잘 치셔서 또 현장에서도 레슨을 좀 해주셨고,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서구랑 영애처럼 이렇게 친구이거나 혹은 연인 관계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또 탁구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혹시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탁구 연습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그 당시에 제 취미로 삼을 정도로 좀 탁구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덕분에 처음 배우게 된 어떤 스포츠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탁구 공이 굉장히 예민한 공이더라고요. 진짜 각도라든지 이런 터치감에 의해서 좀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제가 배우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연출하셨던 단편부터 지금 이 창밖은 겨울까지 진해라는 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해를 배경으로 하신 이유랑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셨을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진해가 제 고향이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부터 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진해가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진해 자체가 완전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글을 쓸 때 계속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골목 곳곳을 찍는, 뭐 진해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군항제 이런 것들만 떠오르지만 사실 관광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상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공간들이, 그러면 그걸 지금 빨리 촬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곳곳에 감독님의 애정이 묻어나서 굉장히 진해라는 공간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영화에 아름답게 담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영화의 제목이 창밖은 겨울인데 이렇게 저희 개봉일도 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길목에 개봉을 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이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은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처음 사실 쓸 때는 제목이 잘 안 떠올라서 가제로 겨울밤에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제목을 바꿔야지 생각을 하다가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서구는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보고 하루를 보내고, 영애는 창구 안에서 창구 밖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창밖은 겨울이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이 창 안에 있다가 계절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겨울이 왔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창밖은 겨울, 그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광민규 배우님과 한선아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창밖은 겨울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시고 읽으셨을 때 그때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광민규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일면식이 있었던 감독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건네주셨을 때 되게 기대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공석우라는 인물이 너무 소극적이고 답답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저가 출연했던 단편 영화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 이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과거에 살고 있는 남자 캐릭터를 민규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 양명애라는 인물이 참 매력 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어쨌든 이 공소구를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현장에서 한서 배우님이 글보다 더 생동감 있고 너무 살아있게 연기해 주셔서 영화에서 더 매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화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네. 저는 처음 딱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 톤이 좋았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톤을 지닌 글이었다고 할까요? 제가 늘 전에 이제 좀 캐릭터성이 강한 인물들을 주로 연기를 해왔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좀 강한 맛을 빼고 좀 슴슴하면서도 좀 서정적이고 고요하면서도 일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글이라든지 인물을 좀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는데 딱 그거에 맞는 딱 시나리오였어요. 예, 그래서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속 서구와 영애의 캐릭터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저 또한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구라는 인물에는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 자체가 저의 자전적인 완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전적인 부분은 조금 들어있긴 해요. 뭐 어떤 서구의 제 그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 상황과 서구의 어떤 상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진해로 그러니까 진해로 한 1년 정도 내려가면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영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 방황이 좀 담겨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감정들이 좀 서구한테 많이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서구와 영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썸을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묘한 관계성이 있는데요. 이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좀 뭐 저희 영화가 약간 슴슴한, 그러니까 직설적인 화법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걸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연출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둘의 관계가 뭐였을까? 뭐 사랑, 뭐 호감, 친구, 뭐 그런 게 있지만 호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 뭐 이 질문을 사실 프리프로덕션 할 때 스태프들한테도 받았고 옆에 계신 두 배우분한테도 받았었는데 인간적인 호감이 없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호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뭐 결국에는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썸과 그 친구 사이의 그 미묘한 느낌이 좀 더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미묘한 관계를 연기를 하셨던 이 두 배우분들께서 서로 촬영을 하셨을 때 좀 연기 호흡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지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규 배우님 혹시 있으실까요? 선아 배우가 굉장히 멋있어요. 양념회 같아요. 정말. 그래서 현장이 조금 지체된다든지 뭔가 약간 좀 어긋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다 교통 정리를 다 해주셔서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연기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우리 영화는 참 리듬감이 독특하거든요. 약간 엇박자도 있고 그런 리듬을 만든 게 참 좋았어요. 왜냐면 좀 새로웠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좋았고 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연기하시면서 호흡 어떠셨을까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오빠가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공유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런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뭐 좀 물론 서로의 어떤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워서 뭐 공유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스킨십이 좀 더 서로의 역할과 영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부분 쪽으로는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좀 많이 의지하면서 좋은 장면을 더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저희의 큰 과제는 사실 탁구였어요. 네, 그래서 좀 초반에 탁구 씬을 찍기 전에 이제 오빠랑 연습하면서 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저는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탁구를 비롯해서 역할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광민규 배우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일종 대형면허 취득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서구 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무래도 과거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의 약간 인간 광민규로서 지난 과거의 유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고 대형 면허 취득했고 탁구도 배웠고 그 감독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 서구란 인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으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감독님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주시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 영화는 무해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뇌리에 인상 깊게 다가왔고 나도 이 영화 안에서 사는 동안 그런 인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 뭐 인물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독님의 생각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서 유난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영애 역을 연기하신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이 영애 역할을 위해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시는 등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영예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탁구도 배우고 단발머리로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그건 사실 외적인 거고 쉽게 제가 자르면 잘리는 머리고 탁구도 연습을 하는 만큼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영예라는 인물이 이해는 됐어요. 대충 이렇게 스케치는 됐는데 그녀가 가진 어떤 그 감성이라든지 그 온도는 과연 어떨까? 그게 너무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 전에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집을 갔다가 엄마랑 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진해를 실제로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진해에 진입을 해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진짜 실제 그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또 마을버스 타서 그 저희 촬영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그 풍경들이랑 그때 그런 광경들이 영애라는 인물이 이런 동네에 있으면 한 이 정도의 온도겠다 뭐 이런 감성이겠다 감독님이 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연상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한번 다녀온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인지 서구와 영애는 뭔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탁구라는 소재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MP3가 있습니다. 이 MP3가 인물의 좀 뭔가 지나간 시절, 서구의 지나간 시절을 대변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굉장히 오롯한 취향을 반영하는 그러한 소재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재로 MP3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MP3를 들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친숙한 물건이에요.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듣지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P3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근데 MP3라는 거는 저는 좀 사적이고 내밀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MP3는 정보가 없어요. 음악밖에 없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MP3라는 게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에 버려져 있고 누가 그걸 줍게 되면 그리고 그 MP3가 자기가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왔을지 궁금할 것 같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것일지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음악을 안에 있는 음악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그 사람의 것인지. 근데 하필 또 MP3는 고장나 있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간 MP3와 조금 뭔가 시간이 머문 듯한 도시가 좀 조화롭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같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MP3가 주요 소재로 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서구와 영애가 MP3를 고치기 위해서 진해 이곳저곳을 함께 같이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담겼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진해 출신이신데 그 영화 속 장소들은 이미 알고 계신 장소인지 아니면 좀 영화를 준비를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장소도 있으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제가 아는 장소고 진해가 진짜 좁아요. 너무 좁아서 버스 타면 한 30분이면 다 돌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에 다 돌아다녔던 곳이다 보니까 로케이션을 찾는 건 쉬웠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다, 저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좀 더 구체화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공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다 제가 알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네. 정말 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들 때문인지 영화가 아날로그 감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사실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정말 로맨스 영화의 향수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혹시 이 작품을 위해서 참고를 하셨던 작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지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준비할 때 참고했었던 영화는 사실 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8월 크리스마스가 사실 좀 참고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적으로 뭔가 막 엄청나게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그 영화는 군산에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찍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는 진해에서 어떤 시절의 이야기를 찍다 보니까 그 정서적인 부분을 좀 약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참고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촬영적으로는 참고했었던 영화는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나 경주 같은 그런 영화들을 좀 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촬영을 하셨는데 영화에 들어가지 않은 장면이 있으실지 아니면 영화에 꼭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 넣지 못한 장면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사실 이제 편집하는 장면이 꽤 있는데 하나하나 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쉬운 건 탁구 대회를 사실 끝나고 나서 지금은 디졸브로 끝나지만 서구가 나가고 영애가 뒤따라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 실제로 찍었고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글을 쓸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촬영을 할 때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나중에 편집실 가서 봤을 때 장면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좋았고 진짜 편집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영화의 그 전체적인 톤을 생각하면 그 장면은 뭔가 딱 매듭을 짓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찍힌 장면이.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하게 매듭 지으면서 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톤이랑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실 지금도 아쉬워요. 지금도 넣고 싶은데 편집을 했어요. 어쨌든 그 장면이 제일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지금 영화에서 가장 좀 아끼시는 장면이 있으실지 그것도 함께 여쭙습니다. 저는 몽타주 장면들이 다 좋은데
뭐 함께 MP3를 찾으러 가는 장면들, 운동을 하는 장면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시간의 변화를 그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참 좋아요. 혹시 두 배우님들께서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이 가장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너무 다 많은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면들이 다 예쁘게 담겨가지고 다 많은데 그 초반에 그 매표소에 자꾸 MP3 찾으러 왔습니까라고 묻는 서구에게 제가 저 좋아하세요 하고 던지는 그 영의 모습이 딱 영의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또 모습인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장면이. 네. 그 장면 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줬던 것 같고, 전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두 장면이 있는데 두 장면 다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촬영을 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약간 좀 그 서구와 영애의 그 어색한 기류를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깨워줬는데 우리가 그 고양이를 섭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연적인 그 장면이 또 영화에도 쓰이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전 연인을 만나서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라는 의미에 담긴 탁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장면을 얘기한 장면이 촬영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네, 감독님이 말하는 그 무해한 영화에 가까워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서구와 영애가 MP3를 나눠 끼면서 음악을 함께 듣잖아요. 혹시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프리 단계에서 이제 음악이 뭘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감독님은 이제 중경상님의 캘리포니아 드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애가 갑자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저는 마돈나가 나올 것 같다고 본인의 곡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딱 그 순간 와 진짜 양영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진짜 마돈나가 나왔으면은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못 써? 네, 뭐 이유가 있어서 쓰지 못한다고. 저희가 그 장면 찍으면서 엄청 막 뭐가 흘러나오고 있을까 오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런 좀 농담 주고 받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음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영화 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좀 영화의 서정성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크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 작업하시면서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음악 감독님 만나러 가기 전부터 좀 레퍼런스 음악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 기타가 베이스인 그 잔잔하게 이 영화에 맞물리게 될 것 같은 음악들, 그러니까 음악이 선행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들 자연스럽게 맞물린 것 같은데, 뭐 그 고레데 로카지의 걸어도 걸어도 사운드 트랙이나 아니면 뭐 그 여해순지의 4월 이야기의 사운드 트랙 같은 것들이 기타 베이스 음악들이거든요. 그 음악들을 음악 감독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정서가 좀 영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얘기를 드렸고, 네,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음악 감독님께서 일단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처음 나왔던 작업분이랑 지금 완성곡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만큼 뭐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음악 작업이. 음악과 더불어서 영화가 굉장히 잔잔하고 담담한 전개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클로즈업이 잘 없어요. 거의 조금 더 넓게 촬영을 하는데 좀 영화를 보면 서구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영예는 조금 덜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만약에 감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조금 더 멀리서 찍고 그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담담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엄청 딥한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조금 딥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잔잔한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좀 질의응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개봉 앞두신 소감과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 첫 장편 영화고 지금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엄청 긴장이 되고 또 설레고 되게 행복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했고 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분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3년 만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일단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전에 촬영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라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시간을 열어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데 그냥 딱 지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희 창밖은 겨울이 개봉을 하게 돼서 딱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자극적이고 뭐 자극적인 맛이라고만 표현을 하자면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슴슴하니 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편안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진짜 겨울이 왔는데 요즘 극장 사정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얼어 있는 극장가를 녹이러 창밖은 겨울을 들고 왔습니다. 네, 슴슴하고 담담하지만 심심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머가 계속 존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연출되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영화 홍보하면서 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포토타임 진행을 할 건데요.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테이블하고 의자를 빼드리고 사진 촬영, 네, 가운데에 서주시면 되시고요. 자연스럽게,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해주셔도 되고요. 손아트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촬영 진행할게요. 네, 네.
네네. 네, 이제 광민규 배우님 촬영 진행, 네, 끝나셨을까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다 같이 오른쪽 선 서면